여러분,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저도 가끔씩 제 채널을 확인합니다. 너무 겹치지도 않고 좀 재밌게 빵 터질 만한 소개할 순번이 돌아온 게 과학이군요. 과학책 리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해야 할 일 중 어려운 건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방 청소를 못했다는 얘기가. 자, 그런데 오늘 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책 리뷰 요청 메일입니다. 이제는 짬이 좀 찼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봤는데요. 그 중에서 과학책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아, 이제 2편이 나왔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럼 1편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와우, 이게 내 실수였던 거죠. 그렇게 택배를 받았는데 어우야, 처음에 이거 받고 운동도 했습니다. 근손실은 무서운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줄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줍니다. 양장본에 종이도 빳빳하니 좋습니다. 펴보니까 그림도 많네요. 뭐 일단 글자가 적으면 좋으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팔 수는 없겠지만 라면 먹을 때 냄비 받침할 수는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1편부터 읽어봅니다. 2편이 신간이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가야 할 것 같은 이 주입식 공교육의 피해자니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상한 질문에 쓸데없이 고퀄 답변이 나옵니다. 나사에서 일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 작가랍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네요. 부러운데 유머 감각도 나름 있습니다. 이게 또 아쉬운 게 아무래도 양놈들이 만든 책이라 그런지 단위가 양놈스럽게 갤런 피트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주는 공간이 뭐 와이오밍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양놈들이 만든 책이라 그런지 조금 어려운 거 말고는 과학 지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과학 지식이 습득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상천외한 질문의 답변은 그래서 뭔지 그것만 읽는 재미는 있습니다. 아직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만 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중학생이나 뭐 이과생인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읽혀보고 싶습니다만, 예, 걔네들은 오버워치를 더 좋아하겠죠. 있지도 않은 자식을 걱정한다는 게 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인가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1편이 나오고 나서 2편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웃기죠? 2편인데 더 위험한 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편이나 2편이나 굳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권 다 따라하진 마시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1편은 실제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2편은 조금 뭐랄까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가정된 특이한 상황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책 다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대화형의 문장이라서 좋고, 그림이 매우 적절하고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대보다 재밌는 과학책을 만난 김에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은 사보셔도 충분히 재밌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무 책이나 이렇게 사라는 얘기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추천사만 남기면 찝찝하니까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닷은 원자력 배터리를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영을 할 수 있냐는 걸 누군가 물어봤대요. 어떤 미친놈이야. 어이는 없는데 무식하지는 않은 상상이네요. 이걸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원자력은 사실 단순하게 사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동떨어진 에너지입니다. 핵폭발 이런 것도 남 얘기 같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는 것, 그리고 방사능을 세게 여러 번 쪼이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쯤은 압니다. 근데 이 다 쓴 배터리를 왜 물에 담가 놓냐 하면, 물이 방사능을 잘 막아준다고 하네요. 오라, 이거 좋은 그런 지식입니다. 그리고 냉각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원자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그만 우라늄, 그 조그만 배터리로 전기를 만드니까 엄청 뜨겁겠죠. 보조 배터리도 오랫동안 꽂아놓으면 좀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에 적시는 게 아니라 담가둘 정도니까 엄청나게 깊은 물에 담가두겠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깊은 물만 보면 빠져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지 않았나라는 나만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 물이 굉장히 깊어서 사실상은 방사능이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깊으니까 수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너무 궁금해서 이 핵 원료 배터리 직접 한번 손을 탁
되고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이론상 가능한데 또 실제 사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잠수부가 여기를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뭔가 방사능이 쏘여 나왔다고 해요. 이유인 즉슨 요게 배터리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주변에 뭔가 부식된 뭔가 다른 부품 같은 게 있으면 걔가 또 핵 융합인지 핵 발전인지 뭘 시기를 해서 방사능이 무부부벅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위험하니까 가지는 말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바본가 신간 소개를 안 했구나. 자, 신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셀카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나도 셀카 좋아하는데 과연 뭐 달이나 화성이나 목성하고 셀카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각도인가 요거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화각의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왜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셀카를 찍었을 때 유독 내가 날씬하고 예쁘게 나온다는 그 화각의 문제, 앵글의 문제, 왜곡의 문제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달처럼 커다란 것을 나와 가장 이상적으로 나오게 셀카를 찍으려면 어떤 거리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우주 셀카를 남기고 싶진 않지만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카메라의 화각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고 거리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얻게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신기하게 한번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어봤으니 이제는 여러분들께 보여줄 영상 대본을 씁니다. 자, 1, 4분기 읽을 과학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동안 중력이고 머시기고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창립이 굉장히 호흡도 빨랐고 내용도 많았는데 잘 따라왔나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기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자주 만납시다.